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반가워. 평소엔 여러분들이 쓰는 글만 읽다가 뒤늦게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법을 알게 되어 나도 한번 써보려고 해.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 부탁해. 우리 마을엔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되는 산이 있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위험하니까 들어가선 안 되는 산들과는 전혀 달라. 그냥 무조건 들어가선 안 되는 산이었지. 왜냐하면 그 산에는 끔찍한 것이 살았거든. 이 이야기는 내가 6살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 기억이 나냐고? 당연하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데. 물론 그 시절 전체가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날만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나. 여름이었지. 아침에 눈을 뜨니 나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을 축이려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는데 밖을 보니 날은 맑았지만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해서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어. 그리곤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나는 언덕 너머에 사는 친구 소타랑 도롱뇽을 잡으려고 마을 바로 앞에 있는 개울로 향했지. 그렇게 폴짝거리는 도롱뇽이랑 개구리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꽥 하고 지르는 거 있지? 진짜 목이 찢어져라 지르는 비명소리였어. 나랑 수타는 그런 건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였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걸 모두 던져버리고 소리가 난 쪽으로 무작정 뛰었어. 그런데 뛰다 보니 마을로 향하는 흙길엔 무언가가 끌려간 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를 이질적인 붉은 것이 끊기지 않고 길게 이어져 있었지. 처음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드문드문 덩어리 같은 것도 떨어져 있었는데 달리다가 그걸 밟으면 물컹하면서 기분 나쁜 감촉이 들었어. 한 5분을 달리니 마을 입구가 보였어. 붉은 흔적은 마을 안쪽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것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니 웬걸 마을이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야. 어른들이 가장 바쁠 시간인데도 논에는 농기구들만 널브러져 있었고 아이들로 가득해야 했던 길바닥에도 장난감들만 굴러다닐 뿐이었어. 마치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사람들만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지. 가장 편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져 버리니까 너무 무서웠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야. 공포라는 감정을 느낀 게. 그렇게 잔뜩 긴장해 있는데 갑자기 소타가 내 옷을 잡아당기면서 어딘가를 가리켰어. 소타의 손가락을 눈으로 따라가 보니 그곳엔 치오 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모두 집 안에 있는 거였어. 모두 안에서 창문으로 또는 조금 열린 문틈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눈만 살짝 내밀고는 어딘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비명인지 웃음인지 당최 알 수 없는 끔찍한 소리가 언덕 너머에서 들려왔고 소리를 쫓아가 보니 그곳엔 차라리 두 눈이 뽑혀서 보지 못했으면 좋았을 곳이라 생각되게 할 만큼 흉흉한 것이 있었어. 머리는 산발이 된 채로 갈라진 배에서 나온 것을 한 움큼 아는 여자는 아래로 붉은 자취를 남기면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눈은 아주 뒤집어진 채 경박스럽게 웃어대며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 그 광경이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온몸에 털이 곤두서면서 괜히 몸이 가려워지더라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거칠게 손목을 잡아 이끌었고 그대로 나를 번쩍 들어 안더니 집으로 데려갔어. 그건 아버지였지. 그런데 소타는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그 흉흉한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 그게 내가 소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지.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밖으로 나와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절대 나와서는 안 돼. 라고 하시곤 날 장롱에 넣어두셨는데 난 그대로 거기서 잠에 들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구수한 냄새가 났고 허기가 져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난 잘 깔려진 이불에 눕혀져 있었어. 어머니는 이루리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아버진 마루에 앉으셔서 작물들을 손질하고 계셨지. 난 가만히 일어나 아버지 곁에 가서 안겼어. 그러자 아버지는 흙이 가득 묻은 거친 손을 털고는 나를 말없이 안아주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 격호, 절대 마을 앞에 안개 낀 산에는 가지 말거라. 그 산에는 와라우사루가 살거든. 와라우사루는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든단다. 웃는 원숭이라니
그 당시 산에서 내려온 원숭이를 실제로 본 적도 있던 터라 웃는 원숭이는 귀여울 것 같은데 왜 조심해야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여쭤봤어.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시며 웃는 원숭이는 원숭이들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은 원숭이란다. 원숭이들의 대장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사람을 아주 싫어해. 자기네 땅을 점점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지. 아버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건 이름처럼 항상 웃고 있는데 실은 입이 아주 길게 찢어진 것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웃음을 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배가 가려워지면서 웃음이 몰려오게 되고 그 웃음은 죽어야지만 멈출 수 있다는구나. 격코 알겠지? 절대 안개가 자욱한 산에는 가면 안 된다. 아버지의 얼굴엔 근심과 미소가 공존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아버지 품에 안겼어. 그날 이후부터 나와 친구들은 마을 밖을 벗어나더라도 절대 그 안개 낀 산에는 가지 않았어. 이따금씩 어른들 몇 명이 무리를 지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다행히 와라우 사루를 만나는 일은 없었지. 나와 친구들은 언제부터인가 그 산을 자연스럽게 와라우 사루산이라 부르며 항상 안개가 짙게 끼는 날에는 일찍 집에 들어가곤 했어. 그 이후 큰 뜻을 이루려면 도시에 나가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도시에 사는 숙부님 집으로 이사해 남들과 똑같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더니 어느덧 흰머리가 가득한 할아버지 짱이 되어버렸네. 어렸을 적 이야기는 까맣게 잊은 채 살고 있었지만 와라우 사루산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3년 전 아버지 뒤를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야. 생전에 부모님은, 특히 아버지는 출가한 내가 본가로 오는 걸 극히 반대하셨어. 뭐하러 좁은 곳으로 찾아오느냐는 등 오히려 자신들의 숙부님 집이나 내가 사는 집으로 오셨어서 고향 땅을 좀처럼 갈 기회가 없었는데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40년 만에 방문할 일이 생긴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고향 마을엔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가 한 명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 그 친구와 밤새 술잔을 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와라우 사루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치 어제 일처럼 그 당시의 일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돋더라.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그날 아버지한테 들쳐 엎혀져 간 이후의 상황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친구가 말하길 내가 그렇게 사라진 이후에도 소타는 한참을 멍하게 서 있다가 그 여자를 따라가더래. 그런데 그 여자와 소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소타의 집이었다는 거야. 그래, 맞아. 그 끔찍한 몰골을 한 여자는 소타의 엄마였대. 소타는 아빠 없이 엄마와 병든 할머니 이렇게 셋이 살던 친구였는데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던 터라 아버지가 쌀 같은 걸 자주 가져다 줬던 게 기억나. 무슨 이유로 소타의 엄마가 그런 모습이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녀가 금기된 산에 갔다가 와라우 사루를 만났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근데 와라우 사루라는 건 정말로 존재했던 걸까? 어렸을 적에 봤던 그 광경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솔직히 당사자인 나도 믿기 힘든 건 사실이니까. 그 이후 소타 엄마와 소타는 어떻게 됐을까? 소타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외모도 마치 한배에서 나온 것처럼 쌍둥이 마냥 닮았어서 정말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디로 간 걸까?